역사책만 보면 잠이 오는 당신을 위해 맛있게 즐기는 역사 한 입. 미국 달러 속 인물들을 만나보는 여정, 어느덧 6번째 시간입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프랭클린, 해밀턴까지 미국의 건국과 성장을 이끈 쟁쟁한 인물들을 만나보았죠.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 $50 지폐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는 혹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삶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해와 편견의 먼지를 걷어내고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메뉴 백정이라 불린 장군, 존경받는 실패자 율리시스 그랜트. 율리시스 그랜트, 링컨이 가장 신뢰했던 북군의 총사령관.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알코올 중독, 부패 스캔들 같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US 그랜트는 무조건 항복 그랜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과연 그는 무능한 술주정뱅이 대통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영웅이었을까요? 1. 나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에 실패했던 남자. 그랜트의 청년기는 링컨이나 해밀턴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가죽 가공업자였던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는 군인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규율은 따분했고 전쟁은 끔찍했으며 피를 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죠. 유일하게 재능을 보인 것은 승마뿐이었습니다. 장교로 임관한 후에도 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변방 근무지를 전전하다 결국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흉년이 들었고 부동산 사업을 하면 사기를 당했으며 땔감 장사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길거리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땔감을 파는 그를 보고 옛 부하가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가족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 그것이 바로 남북전쟁 직전 40대 그랜트의 모습이었습니다. 2. 절망의 순간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그의 인생은 180도 뒤바뀝니다. 모두가 기피하던 전쟁터가 역설적으로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실패한 민간인 그랜트는 다시 군복을 입었고 국군 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고 무식해 보였습니다. 상대를 찾아라. 최대한 빨리, 최대한 세게 쳐라.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 그는 복잡한 작전 대신 끈질기게 적을 물고 늘어지는 저돌적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다른 장군들이 남부의 명장 로버트 리의 이름값에 눌려 머뭇거릴 때 그랜트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리의 군대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부군은 물론 북부 언론에서조차 아군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그를 백정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다른 장군들은 나에게 이길 수 없는 이유만 보고하지만 그랜트는 싸워서 이긴다. 결국 끈질김의 대명사였던 그랜트는 1865년 마침내 리 장군의 항복을 받아내며 4년간의 지독한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3. 모든 미국인을 위해 시대를 앞서간 대통령. 전쟁 영웅 그랜트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영웅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봉합하고 해방된 400만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분열된 국가를 재건해야 했죠. 그랜트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15조를 통과시켰고 남부에서 흑인들을 탄압하던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 조직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연방군을 투입해 박살내버렸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평화 정책을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상은 너무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남부 백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북부의 정치인들조차 그의 정책에 무관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직하고 사람을 너무 잘 믿었던 그의 성격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았습니다. 그의 행정부 내에서는 철도회사 뇌물 스캔들을 비롯한 대형 부패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고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그의 모든 업적을 덮어버렸습니다. 4. 영웅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전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그의 삶은 또다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사업 투자에 실패하여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했으며 곧이어 후두한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인 펜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담은 회고록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암과 싸우며 그는 하루에 수천 단어씩 원고를 써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자 쪽지에 필담으로 구술하며 치필을 계속했죠. 마침내 원고를 완성하고 불과 닷새 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율리시스 그랜트의 개인 회고록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마크 트웨인은 이 책을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의 책과 나란히 놓여야 할 군사 문학의 고전이라 극찬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전투에서 총이 아닌 펜으로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율리시스 그랜트의 삶은 실패와 성공, 영광과 오명이 기이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서툰 정치인이었고 누구보다 올곧은 신념을 가졌지만 부패의 시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가 예정된 싸움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국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 백악관에서는 인종차별에 맞서,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끈질기게 묵묵히 싸웠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장 인간적인 약점을 가졌기에 가장 위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영웅이 아닐까요? 오늘의 역사 한 입 맛있게 즐기셨나요? 달러 속 인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세계사 속 흥미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